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늘은 존재를 표현하는 동사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인 是, 有, 在를 알아보기 전에 방위사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고 가겠습니다. 방위사는 方位词라고 합니다. 방향이나 위치를 나타내는 단어를 방위사라고 합니다. 上,下,左,右前后里外东南西北가 모두 방위사들인데요. 지금 보이는 이 방위사들은 단순 방위사라고 합니다. 이러한 단순 방위사 뒤에는요, 边 혹은 面을 붙여줄 수가 있는데요. 이렇게 되면 上边,上面,下边,下面,左边,左面,右边,右面 이런 식으로 두 글자 형태의 단어들을 만들게 되는데요. 모두 다 이런 식으로 만들어 볼 수 있겠죠. 이러한 두 단어로 이루어진 방위사들을 복합 방위사 혹은 합성 방위사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또 고정된 형태로 비엔이나 미엔이 오는 방위사도 있는데요. 방비엔 할 때 비엔만 올 수 있지 방미엔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옆이란 뜻이고요. 对面, 맞은편이라는 의미인데요. 对边이라는 단어는 없습니다. 또 다른 형태로 中间, 중간, 가운데라는 의미고요. 附近, 부근, 근처라는 의미를 가진 방위사들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있는 것들은 고정된 형태를 띠는 방위사입니다. 중국어의 명사의 종류는 사람, 사물, 장소, 범위, 시간, 추상, 명사 등이 있는데요. 장소 명사 같은 경우에는 이 단어에 이미 장소의 의미가 있습니다. 그래서 장소를 나타낼 때는 장소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고요. 내지는 장소 명사가 아닌 일반 명사를 사용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보통 일반 명사로 사용하는 것은 사람, 사물이 흔하게 사용이 되는데요. 장소 명사는 고유의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로서 국명이나 지명 등이 그것인데 한국, 중국, 서울, 베이징 같은 단어들이 있고요. 두 번째 장소 명사의 종류로는요. 확정된 장소를 나타내는 명사입니다. 자체의 장소의 의미가 이미 있습니다. 지하, 집이라든지 学校, 학교, 公司, 회사, 宿舍, 숙사,机场, 공항 등이 있습니다. 이런 장소 명사들 가운데서 고유의 장소를 나타내는 국명과 지명 뒤에는요, 방위사를 사용할 필요가 없습니다. 또 확정된 어떠한 공간, 장소를 나타낼 때는요, 방위사를 쓸 수도 있고 쓰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他在北京, 그는 북경에 있습니다. 북경이라는 지명을 사용을 했고요. 뒤에 리라든지 이런 방위사들을 붙여 올 수가 없습니다. 他在宿舍, 그는 기숙사에 있습니다. 확정된 어떤 장소를 썼습니다. 뒤에 방위사를 쓰지 않은 형태고요. 他在宿舍里, 그는 숙사 안에 있습니다. 해서 방위사를 붙인 형태가 됩니다. 그래서 방위사가 없는 형태도 가능하고 방위사가 있는 형태도 가능합니다. 일반 명사에는요, 반드시 방위사를 붙여줘야 하는데요. 첫 번째 형태는 명사, 일반 명사 뒤에 방위사를 붙이는 형태로서 명사 뒤에다가 이러한 방위사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두 번째는 명사 뒤에 지시대명사를 붙이는 형태로 장소화 시켜줄 수 있는데요. 这儿,那儿,这里,那里 같은 이곳, 저곳 등과 같은 단어들을 붙여주면 됩니다. 일반 명사는 장소의 의미를 띠고 있지 않기 때문에 명사 뒤에 방위사를 붙이는 형태라든지 명사 뒤에 지시대명사를 붙이는 형태로 일반 명사를 장소로 만들어 변화시킬 수 있습니다. 他在我旁边, 그는 내 곁에 있습니다. 나라는 사람 명사, 일반 명사 뒤에 방비엔이라는 방위사가 왔습니다. 书在桌子上, 책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테이블이라는 명사 뒤에, 사물 명사 뒤에 샹이라는 방위사가 왔습니다.
他在我这儿. 그는 있습니다. 나 있는 이곳에. 我라는 인칭 대명사 뒤에다가 这儿이라는 지시 대명사를 붙였습니다. 书在你那儿. 책은 있습니다. 너 있는 그곳에. 너라는 인칭 대명사 뒤에 那里라는 지시 대명사를 붙여서 장소화하였습니다. 오늘은 존재 표현 문장을 보기 때문에 장소와 관련된 표현을 만들거나 혹은 장소 단어를 사용을 할 줄 알아야 되기 때문에 이렇게 장소 명사나 혹은 일반 명사의 장소화 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살짝 살펴보고 지나갑니다. 这是汉语词典，我有这本词典，我的词典在书架上。 이것은 입니다. 중국어 사전, 한어 사전입니다. 이때 시가 나타내는 것은요, 판단입니다. A는 B이다 해서 A 이꼴 B라는 느낌을 줍니다. 나는 있습니다. 이 사전이. 나는 이 사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해서 가지고 있다 해서 소유의 관계를 표현해주는 여우입니다. 나의 사전은 있습니다. 테이블 위에. 테이블이라는 일반 명사이기 때문에 샹이라는 방위사가 와가지고 일반 명사를 장소화하였습니다. 짜이는 여기에서 존재를 나타내는 느낌을 전달합니다. 오늘 배우게 될 내용의 핵심은요, 여기 아래 문장에 있는데요. 前面是公园公园附近有一家咖啡厅我朋友在那家咖啡厅 앞쪽은 어떠한 장소는 입니다. 공원입니다. 해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이 되고요. 공원 부근에 어떠한 장소에 있습니다. 하나의 커피숍이 있습니다. 마찬가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나의 친구는 있습니다. 그 커피숍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여기에 두 가지 표현은 짜이로 사용이 됐을 때는 모두 존재인데요. 시로 사용이 될 때는 하나는 판단, 하나는 존재. 또 여우를 사용을 했을 때는 하나는 소유, 하나는 또 존재가 되었습니다. 시를 사용하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은요. 존재를 인지를 하고 그것이 정확히 무엇인지를 확인하는 것입니다. 인지하고 확인하는 느낌을 줄 때 시라는 존재 의미를 나타내는 동사를 사용합니다. 여우를 사용할 때는요. 존재를 인지하지 못하고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존재 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가 아닐 거라라는 말입니다. 이것 말고도 또 다른 것도 있다라는 느낌을 주는 존재를 나타내는 느낌의 여우 동사입니다. 오늘은 아래에 있는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 동사 是有在에 대해서 살펴봅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是有在가 있는데요. 구조가 있습니다. 是와 여우 같은 경우에는요. 앞에 주어의 자리에 장소가 옵니다. 그리고 뒤에 목적어의 자리에 사람이나 사물이 옵니다. 是를 사용한 문장의 구조에서는요. 장소에 있는 것은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다 라고 해석을 해줄 수가 있습니다. 또 여우가 있는 문장의 구조의 해석은요. 장소에 어떤 사람이나 사물이 있다 입니다. 시나 여우를 또 어감적인 부분에서 구별을 해보면요. 시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입니다. 여우는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시와 여우가 앞에 장소를 두고 뒤에 사람이나 사물을 주는 구조가 똑같지만은요. 둘은 또 다른 차이가 있는데요. 사람이나 사물이 오는 이 목적어의 자리에 사물, 사람은요. 시가 사용이 되었을 때는 특정적인 것이나 혹은 불특정적인 것 모두 다 올 수가 있고요. 여우가 사용이 되었을 때는 불특정적인 것만 오게 됩니다. 이 부분이 목적어의 자리인데요. 이 목적어의 자리에는요. 일반적으로 관형어가
명사를 꾸며지는 형태. 이 목적어 자리 앞에 관형어의 형태가 오는데 이 관형어로 특정적인 것인지 혹은 불특정적인 것인지를 구별할 수가 있습니다. 특정적인 것은요, 관형어의 자리에 지시사와 양사의 조합이 들어가는 경우를 말합니다. 这라든지 나라든지 지시사를 사용을 해서 꼭 찍어서 무언가를 나타내는 것이 특정적인 목적어입니다. 불특정적인 것이라는 것은요, 수사와 양사의 조합으로 되어 있습니다. 一个, 两个, 三个에서 숫자의 조합, 一些 복수를 나타내는 양사를 써서 약간, 조금, 혹은 很多, 许多도 모두 다 여기에 관형어로 올 수가 있죠. 그래서 꼭 찍어서 뭔가를 가리키는 것이 아니고 한정된 무엇이 아닌 것을 쓸 때 불특정적인 것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짜이로 존재를 나타낼 때는요, 짜이 앞에 장소가 오지 않고 사람, 사물이 옵니다. 시와 여우의 사람, 사물은 뒤에 오면서 목적어 역할을 했지만 짜이 앞에 사람, 사물이 와서는요, 주어의 성분으로 사용이 됩니다. 또한 짜이 앞에 온 사람, 사물은요, 특정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와야 합니다. 꼭 찍어서 누구 혹은 꼭 찍어서 무엇이 되어야 합니다. 짜이 뒤에는 장소가 오게 됩니다. 그럼 여우와 짜이는요, 구조만 이렇게 바뀌었을 뿐이고 또 다른 하나의 차이점은요, 여우의 목적어로 사용된 사람과 사물은 불특정적인 거였지만 짜이의 주어로 사용이 된 사람이나 사물은 특정적인 것을 나타냅니다. 지금 시여, 짜이의 구조 잡은 것을 정확히 기억을 해 주시고요. 초록색으로 표현된 이 부분을 한 번 더 들여다보면요. 언어에는 흔히 내가 이미 알고 있는 정보는 문장의 맨 앞에 오는 경향이 있고요. 내가 모르는 새로운 정보는 문장의 뒤에 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시와 여우에 쓰인 사람이나 사물은 문장의 뒤에서 불특정적인 것을 나타내는 경우가 있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또 짜이에서는요, 사람이나 사물이 앞에 쓰였는데요. 앞에 오는 내용은 일단 알고 있는 정보여야 되니까 특정적인 사람이나 사물이 오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예문 볼게요. 他旁边是老师 그녀 옆에 누군가 있다는 것이 인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선생님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이 선생님은요, 관형어가 사용이 되지 않았는데 앞에 관형어를 붙여보겠습니다. 他旁边是汉语老师 한위는 특정적인 것을 나타내죠. 중국어 선생님이죠. 꼭 찍어서 중국어 선생님. 맞는 표현이고요. 他旁边是一位老师 그녀 옆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다. 이외에는 수사와 양사의 조합이죠. 그러면 불특정적인 것을 나타내니까 문장에서 사용을 할 수 있습니다. 옳은 표현입니다. 他旁边是几位老师 그녀 옆은입니다. 몇 분의 선생님. 몇이라는 것은요, 하나가 아니다 라는 말이죠. 그래서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는데요. 시가 주는 느낌의 하나 가운데 어감적으로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라는 느낌을 전달할 수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그녀 옆은 입니다. 몇 분의 선생님은 안 된단 말이에요. 한 분의 선생님은 가능하지만 몇 분의 선생님은 불가능하다라는 말입니다. 他旁边有老师 그녀 옆에 선생님이 있습니다. 여우가 쓰인 문장에서는요, 목적어에 쓰인 사람과 사물은요, 불특정적인 것을 사용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러니까 他旁边有汉语老师에서 꼭 찍어서 중국어 선생님이라고 이야기를 하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他旁边有一位老师 그녀 옆에는 한 분의 선생님이 계십니다 해서 누군지 정확히는 모르지만 어떤 한 분이 있다 해서 맞는 표현이고요. 他旁边有几位老师 그녀 옆에 있습니다. 몇 분의 선생님이.
여우에서 지웨이 관용어가 老师를 꾸며주는 형태는 가능한데요. 여우는요, 존재를 나타낼 때 어감이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있다라는 의미를 전달해 줄 수 있자 그랬죠. 그러니 그녀 옆에 선생님 한 분이 아니고 여러 분의 선생님이 있다라고 이야기할 수가 있습니다. 老师在她旁边 선생님은 그녀 옆에 있다. 여기도 老师를 앞에 관용어를 넣어 볼게요. 汉语老师在她旁边 중국어 선생님은 그녀 옆에 계신다. 한위 특정적인 거니까 맞겠죠. 一位老师在她旁边 一位불특정적인 것이니까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几位老师在她旁边 몇 분의 선생님 하니까는 특정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틀린 표현입니다. 하나 더 보겠습니다. 桌子上面是书 테이블 위에 뭔가가 있음을 인지하고 있는데 그것이 책이다 라는 표현입니다. 책은 명사인데 이 책을 앞에서 또 관용어를 넣어서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桌子上面是那本书 테이블 위에 있는 그것은 그 책입니다. 맞는 표현이고요. 桌子上面是一本书 테이블 위에 있는 그것은 한 권의 책입니다. 그것 외에 다른 것이 없어야 되니까 2번 맞고요. 桌子上面是一些书 테이블 위에 있는 그것은 약간의 조금의 책입니다. 一些 약간 조금이니까 하나가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다른 것은 없어야 하니까는 一些书를 목적어 자리에 가지고 오면 틀린 표현이 됩니다. 桌子上面有书 테이블 위에 책이 있습니다. 桌子上面有那本书 테이블 위에 그 책이 있습니다. 불특정적인 것이 와야 되기 때문에 지시사를 사용해서 관용어를 만들어주면 여우 문장에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桌子上面有一本书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한 권의 책이 어떤 한 권의 책이 있다 해서 맞습니다. 불특정적인 거. 桌子上面有一些书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약간의 책이 있습니다. 조금의 책이 있습니다 해서 한 개 말고 또 다른 것도 있다라는 표현을 해줄 수 있으니까 맞는 표현입니다. 书在桌子上面 책은 테이블 위에 있다. 书를 앞에서 관용어로 수식해 보겠습니다. 那本书在桌子上面 그 책은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주어의 자리에 오니까 앞에 있는 내용은 특정적인 것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지시 대명사를 사용해서 그 책은 이라고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一本书在桌子上面 한 권의 책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1번이라는 불특정적인 형태를 관용어로 가져갔습니다. 쓸 수가 없습니다. 一些书在桌子上面 약간의 책이 테이블 위에 있습니다. 약간 역시나 특정적이지 않은 주어의 형태로 왔기 때문에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饭馆 식당, 咖啡厅 커피숍, 前边 앞쪽, 앞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이 단어들을 사용해서 아래의 문장을 작문해 보겠습니다. 식당 앞은 커피숍이다. 식당 앞에 뭔가가 있음이 인지가 되는데 그것이 커피숍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饭馆前边是咖啡厅 식당 앞에 커피숍이 있다. 饭馆前边有咖啡厅 커피숍은 식당 앞에 있다. 咖啡厅在饭馆前边饭馆前边是那家咖啡厅 그 커피숍이 있다. 시를 썼을 때는 특정적인 거, 불특정적인 거 모두 가능했으니까 맞는 표현이고요. 一家咖啡厅 하나의 커피숍이다 해서 불특정적인 것이면서 하나이니까는 됩니다. 几家咖啡厅 몇 개의 커피숍이라는 표현은
시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하나만 설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여러 개의 형태를 띤 지지아의 형태는 사용을 할 수가 없습니다. 여우 문장에도 카페팅 관형어 넣어 보겠습니다. 饭馆前边有那家咖啡厅. 여우를 쓴 문장에서 목적어는 특정적인 것이 올 수가 없습니다. 틀린 표현입니다. 一家咖啡厅 하나의 커피숍이니까 의미의 어떤 하나. 几家咖啡厅 한 개가 아니고 여러 개일 수도 있잖아요. 여우는 그래서 몇 개의 커피숍에서 모두 다 사용할 수 있는 표현입니다. 짜이가 있는 문장에서 주어의 자리로 옮겨간 카페팅이라는 명사를 또 수식을 해보겠습니다. 那家咖啡厅在饭馆前边. 그 커피숍은 식당 앞에 있습니다. 해서 그 커피숍입니다. 특정적인 거죠. 정확히 뭔가를 이야기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주어의 자리에 왔기 때문에 이미 모두 다 인지하고 있는 정확한 주어가 와야 합니다. 一家咖啡厅在饭馆前边. 한 커피숍이 식당 앞에 있다. 틀린 표현입니다. 특정적이지 않습니다. 几家咖啡厅在饭馆前边. 몇 개의 커피숍이 식당 앞에 있습니다. 마찬가지 특정적이지 않기 때문에 틀린 표현입니다. 图书馆, 도서관, 书店, 서점, 对面, 맞은편. 도서관 맞은편은 서점이다. 도서관 맞은편에 뭔가가 있는 것이 인지가 되는데 그것이 서점이다. 图书馆对面是书店. 도서관 맞은편에 서점이 있다. 图书馆对面有书店. 서점은 도서관 맞은편에 있다. 书店在图书馆对面. 여기 나오는 슈디엔들도 모두 앞에 관형어를 넣어 보겠습니다. 图书馆对面是新华书店. 도서관 맞은편에 뭔가가 있는데 그것이 신화 서점이다. 정확히 신화 서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정적인 내용 됩니다. 一个书店. 도서관 맞은편은 하나의 서점이다 해서 시가 사용된 문장에 목적어의 자리에 오는 사람이나 사물은 하나여야 된다 그랬습니다. 그거 말고 다른 것은 없다입니다. 그래서 맞는 표현이고요. 很多书店. 아주 많은 서점이라고 그랬습니다. 하나가 아니라는 표현이죠. 그러면 시가 사용이 된 문장이니까 이 표현은 틀린 표현이 되겠습니다. 图书馆对面有新华书店. 도서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신화 서점이 있습니다. 정확히 꼭 찍어서 신화 서점이 있습니다. 불특정적인 내용이 와야 하니까 틀린 표현입니다. 一个书店. 하나의 서점, 임의의 어떤 하나의 서점을 가리킵니다. 맞는 표현입니다. 불특정적인 것. 很多书店. 아주 많은 서점입니다. 아주 많다라는 것은 하나가 아니고 다른 것도 여러 개라는 표현이니까 맞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新华书店在图书馆对面. 신화 서점은 도서관 맞은편에 있습니다. 꼭 찍어서 신화 서점 그것이라고 해서 특정적인 것입니다. 됩니다. 一个书店在图书馆对面. 불특정적인 의미의 하나니까 틀린 표현이고요. 很多书店在图书馆对面. 아주 많은 에서 불특정적인 것이니까 역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오늘 是有在를 이용한 존재를 나타내는 표현을 살펴봤는데요. 다시 한 번 더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是를 사용한 문장과 有를 사용한 문장은 구조가 똑같은데요. 다른 내용이 있었죠. 살펴볼게요. 冰箱里是啤酒. 냉장고 안에 뭔가가 있는 것이 인지되고 있는데 그것이 맥주이다 라는 의미입니다. 冰箱里有啤酒. 냉장고 안에 맥주가 있다라는 표현입니다. 둘의 차이를, 어감의 차이를 살펴보면요. 冰箱里有什么라고 했을 때 냉장고 안에 뭐 있니? 라고 묻게 되면요.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은요.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은요. 冰箱里有什么 라는 대답으로 보면 둘의 차이를 살펴보면은요. 冰箱里有什么 라는 표현,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니? 라고 이야기를 했을 때 냉장고 안에 맥주가 있어, 또 다른 것도 있어 라는 의미로 말할 수 있고요.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그것은 무엇이니? 라고 했을 때 냉장고 안에 있는 거 그것은 맥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럼 冰箱里有什么가 주는 느낌은 무엇이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는 백지 상태에서 물어보는 표현입니다. 그러면 그 안에 있는 것을 한 개가 되었던 여러 개가 되었던 말해주게 되죠. 또 冰箱里是什么 라고 물었을 때는요. 냉장고 안에 무엇이 있는지 그것을 감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인지, 감지되는 그것이 무엇인지를 물어보는 내용입니다. 또 다른 느낌의 차이는요. 여우를 사용했을 때 그것 외에 다른 것도 있다입니다. 다른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冰箱里有啤酒가 주는 느낌은요. 冰箱里有啤酒, 냉장고 안에 맥주가 있지. 还有, 또 다른 것도 있어 라는 뉘앙스를 전달할 수가 있고요. 是가 사용된 문장은요. 그것 외에 다른 것은 없다 입니다. 그래서 느낌이 冰箱里全是啤酒, 냉장고 안에 있는 그것은 온통 다 모두 다 전부 다 맥주뿐이고 别的 다른 것은 없다라는 느낌을 전달하게 됩니다. 여우와 짜이의 차이는요. 사람, 사물, 그리고 장소의 위치가 바뀐다는 겁니다. 여우가 사용된 문장에서는요. 장소가 앞에 왔지만 짜이로 가게 되면 장소는 뒤로 가게 됩니다. 여우 문장에서 사람과 사물은 목적어의 자리에 왔지만 짜이가 사용된 문장에서는 사람과 사물이 주어의 위치에 오게 됩니다. 啤酒在冰箱里, 맥주는 냉장고 안에 있습니다. 오늘 존재를 나타내는 동사 是有在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오늘 강의 여기까지 하겠습니다.